자, 공부 시작합시다. 자, 오늘 몇 페이지인가요? 78페이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물이 자꾸 한 길로 계속 흐르면 어떻게 돼요? 골이 파이지. 또 차도 자꾸 길을 가면은 길이 단단해지고 평탄해지죠. 물론 우리가 길이 안 난 숲속을 계속 걸어가면은 길이 나듯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은 무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나이하고 신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쓰면 하는 거고 안 쓰면은 퇴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머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물을 이렇게 보는데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냥 신호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빛에 의한 신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 말이 지금 여러분 귀로 들리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호가, 귀는 신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그러면 눈은 뭐냐면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촉, 손가락은 이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놈 누구예요? 뇌는 가만히 어두운 캄캄한 곳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신호만 이렇게 받아들여. 그냥 오는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구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바로 눈이 보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마치 태어나가지고 이제 훈련하죠. 보는 연습, 듣는 연습, 걸어다니는 연습.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를 지금 낳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얘가 엄마를 쳐다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얘는 사실 몰라, 엄마가 누군지도. 그런데 하도 자주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생긴 모양, 얼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입이 막 움직이면서 자꾸 같은 소리를 해. 아이고 우리 아가, 아이고 예쁘다, 밥 먹어야지.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모양 보고 소리 듣고 하는데 내가 이제 안에서 가만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런 모양을 하는 모양이 자꾸 입 있는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아야 아가야 참 예쁘구나 사랑한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니까 뇌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젖을 주잖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신호가 젖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신호구나라고 내가 나중에 학습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면은 엄마구나, 밥을 주겠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딱 보고 엄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너무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 듣는 것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는 전혀 듣고 보고 하질 않아. 그냥 전달되는 거는 전기 신호. 깜빡깜빡깜빡. 그런데 깜빡깜빡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무의식과 의식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무의식적인 작용은 뭐냐면은
거의 99%가 무의식적으로 들어오고 겨우 1%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의식적으로. 그걸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내가 하도 궁금해서 그 수치로 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무의식은 얼마나 많고 의식은 얼마나 많은가 지금 감이 안 잡히잖아요. 99%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이 딱 잡히도록 실제로 내 눈에 보이도록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쌀이 있잖아요. 저기 그 2리터짜리 그 삼다수병에 쌀을 담은 거예요. 쌀을 담아가지고 삼다수병 3개에다가 쌀을 가득 담았어. 응? 그놈하고 쌀 한 톨을 옆에 놔뒀어.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거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가 막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그놈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느끼기 지각하는 이 정보하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되냐 생각해 보니까 삼다수 3배가 안에 있는 쌀 낱개 양하고 그냥 한 톨.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톨만 지금 알고 있어.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삼다수병 3개 정도 쌀알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응?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들어다 많은 놈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정보들이 다 돌아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돌아버리고 1초도 못 살아요. 처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디서 처리되겠어요? 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알아서 걸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국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뭐 도지사니 군수니 면장까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가령 저 시골의 이장이 누집에 뭐 갖다 주고 뭐 일보고 하는 거 대통령이 알겠어요?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제일 큰 일, 국가적으로 뭐 중요한 일만 하나씩 보고가 되듯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체가 알아서 잘잘한 것들은 전부가 처리돼.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호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가끔 중간중간 하나씩 올라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 응? 그러니까 사실은 삼다수병에 가득할 만큼의 쌀알 만큼의 생각들이 사실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응? 그 중에 필요 없는 것은 밑에서 알아서 전부 처리하고 아주 위급하고 중요하다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에 수만 번씩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들은 무단히 올라오는 거예요? 필요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돼요? 응? 우리가 하루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한 4만 5만 번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각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이 말이에요. 얼른 대답해 보세요. 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거 망상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망상 피운다고 그러죠. 응? 그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망상이냐 아니냐 지금 그렇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망상이란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필요 없는 소리란 소리 아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필요한 것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망상도 필요합니다. 또 어디 수현정 이쪽 팀들 어디 가죠? 아니 다른 쪽으로 각도에 보면은 여놈들이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들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데 무당히 올라온 것들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올 수도 있는데. 필요 없는 게? 네, 버리고 싶어. 저기 시골 구석에서 이장이 하는 일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응? 다 필요한 것들이야. 응? 응? 그보다 더한 것들, 우리가 지금 내가 4만 5만 얘기했지만은 그보다 더한 정보들이 지금 알아서 밑에서 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중간대기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올라오는 생각 정도면 엄청나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생각하고 망상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망상 피우지 말아가는 그 망상은 언제 일어나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그 일어난 생각이 하루에 한 4, 5만 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망상인가 아닌가. 불교에서는 싸잡아가지고 망상이라고 그러죠. 응? 그 다음에 망상 아닌 것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어떤 것이 망상 아니고 어떤 것이 망상인가를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일단 그걸 전에 이 생각들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거기서 이제 일단 여기서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분명히. 응?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생각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적절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별하는 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응? 5만 가지 생각나는 데 따라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 그 생각들도 필요하지만은 그 생각들 그대로 다 따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군수부터 시작해서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해. 이것 좀 들어주시, 이것 좀 들어주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돼? 제일 급한 거? 필요한 것 딱 몇 개 선별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군수나 이장이 와가지고 막 민원 올리는 것은 다 필요한 것들. 하지만은 좀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급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선별해야 돼? 대통령이 알고 선별을 해야 되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도 이장이 와서 막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은 전체를 다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걸 판단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금 현재 가장 알맞는 것이 무엇이고 이놈을 어떻게 조절할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마음 공부를 하고 생각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음 챙김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챙긴단 말은? 저기 대통령이 자기 고향 무슨 일 챙긴다고 할 때 챙긴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럼 마음 챙긴다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수만 가지 마음 중에 내가 챙기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어떤 놈을 챙겨야 할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챙길 때. 그럼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치면 약간 현실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한 3일 굶었어. 빵을 한 조각 먹으려고 하는데, 그 뻔하잖아요, 그거.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더 배고픈 사람한테 줘야 돼. 그거는 좋은 이상적인 얘기지만 약간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 그럼 전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경전에는 대충 원리만 얘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구체적인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그래요. 응? 지혜.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망상, 일반 생각이죠. 그럼 일반 생각과 지혜의 관계가 어떻게 돼? 지혜가 좋고 일반 생각은 나빠? 그걸 유식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유식의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생각, 좋게 설명하면은 우리 살면은 결국 우리 생각이 좌우하고, 그 생각 중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식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것을 전식 성지 그래요. 우리의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바꿔가지고 지혜로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 유식 사상의 아주 골자를 지금 한 번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식, 소변 그래요. 유식 30송에 보면은 제일 앞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가설라법, 유종종상전. 응?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식에 의해서 이 모든 일체 사물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결국 이런다는 소리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고맙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되 그놈들 가운데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이것이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마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떠오르는 놈들을 눌러가지고 못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런데 눌러버리고 싹 뿌리까지 제거하고 어떤 지혜만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 오르는 놈들하고는 깨달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이놈들 말고 뭔가 새로운 곳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딱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얼른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요? 네. 우리 중생들의 이 허망한 욕망에 가득 찬 생각들을 다 버리고 부처님 같은 어떤 지혜로운 어떤 깨달음이 싹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나요? 응? 그런데 이 생각들, 하루에 수만 번씩 일어나는 이 생각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얻고자 하는 그 지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무관해? 응? 결국 일어난 놈도 내 생각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놈도 나 아니에요? 이래서 어떤 학자는 보통 이걸 두 가지로 나눠요.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능동적으로 내가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그래서 이것을 일어나는 생각나기하고 생각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는 생각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주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생각하기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부처님이 제시한 얘기가 뭐냐면은 보리심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보리심. 응? 보리심의 핵심이 뭔가요? 응?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나기,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발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발보리심. 자, 발보리심은 생략인데 전부 얘기하면 뭐가 돼요? 아로 시작해요.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발보리심이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걸 싹 더 생략하면 발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발심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응? 그러면 수천 번 나오는 소리, 금강경의 수보리가 사리장과 수보리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처음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겠어요? 생각 안 나죠? 골이 지금 안 패여서 그래. 이 머리에 골이 자주 다녀가지고 깊은 골이 나야 저절로 이제 심 안 들여도 통과될 때, 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생력체란 말이 있어요. 도력이란 말이 있죠. 도력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자주 그 길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도 가는 거예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힘을 도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힘을 생력체라고 그러고. 그 우리가 지금 도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길로 깊게 골이 파이도록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을 불자 생활하면서 아마 금강경이고 반야신경이고 뭐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머릿속에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응? 희미한 것들. 자주 안 해서 그래, 자주. 그 초반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머리는
자주 쓰면 골이 깊게 파지고 안 쓰면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리는 그거예요. 아까 금강경에서 수보리 얘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는데 바로 답이 다 나와 있어.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도하되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발버리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발버리심 나와, 거기도 바로 앞에. 여기 우리 유마경에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발심하라는 소리예요. 발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결론은 요약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루에 일어나는 그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망상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걸 이제 망상 취급했지만은 망상이 아니고 쓸모 있는 애들이에요. 왜 쓸모 있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 몸들이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라, 이런 신호예요. 그 중에 이제 대비할 필요도 없는 놈들이 있어. 급하지 않은 것들. 그 중에 아주 급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러 이렇게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한참 나가다가 별 생각이 다 들죠. 오늘 친구 만나서 또 뭘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생각들이 확 일어나. 가스불을 안 잠궜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바로 그 생각은 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 바로 집으로 가서 끄지요. 그게 바로 그 많은 생각 중에서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가운데서 내가 집중을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급선무라고 생각한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바로 내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할 것인가가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열심히 벌려놓긴 하는데 한 가지 집중한 게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지 잔치집 가서 보니까 먹을 건 많이 뭐 차려졌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 하죠.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게 집중이. 어떤 식당에서는 수십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먹을 게 젓가락 갈 곳이 없어. 예, 집중적으로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 우리 인간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가 참여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건 뭐예요?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약간 부족하지 않아요? 뭐 보름에 한 번씩 그냥 뭐 어쩜 반수동적으로 반적극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듣고 가서 말어. 이게 지금 집중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기 가스 안 잠그고 와가지고 다시 호들갑 들고 돌아가서 잠그는 그 상태하고 지금 이 공부하는 상태하고 비교해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집중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머리에 불 붙듯 하라고 그랬어. 머리에 불. 그냥 머리에 불이 확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딴 생각 나요, 안 나요? 완전히 거기 집중해서. 그리고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 땅에 엎어질 때, 이고 가다 뭐 부딪혔어, 돌멩이에. 그래가지고 땅에 지금 넘어지게 생겼어.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나죠. 오로지 거기만 생각하죠. 여러분 저 육조 단계에 무슨 말이 나냐면 공부하는 사람은 적진에 홀로 뛰어들어서 적군은 수만 적군과 싸운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적군의 처들 혼자 서들어서 싸운다고 생각하면 뭔 생각이 나겠어요? 안 죽으려고? 온 힘을 집중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응?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집중이 아니라 보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시간에 가끔 한두 시간씩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집중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행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는 땅이 깊게 패지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된다는 게 내 것이 안 돼.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음식 하실 때 뭐 밥을 짓거나 뭐 할 때 대충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되잖아요? 대충이?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을 해서 그래. 자, 우리가 지금 자전거 탈 때나 운전 연습 또는 여기 컴퓨터 자판 두드릴 때 어때요? 처음에는 못 두들 때 독수리 답법으로 팍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은 그냥 딴 생각하고도 저절로 손이 가죠. 그건 왜 그러냐?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일체가 모든 게 거기에 이 원리가 통해. 공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들어온 걸 내가 입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걸 내가 주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동적인 개입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은 건강경을 읽은데 막 열심히 하루 종일 읽기만 해. 그래가지고 첫 페이지 한번 외워보라고 하면 잘 못 외워. 안 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수동적인 공부라고 그래요. 그냥 있는 거 읽기만 했어. 그런데 진짜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응? 몇 번 딱 읽은 다음에 덮어야 돼. 덮어. 덮어놓고 처음에 이제 건강 바람일경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시 뭐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여시 암은 그 다음에 일시 어쩌다가 생각이 안 나죠.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건강경 가서 책을 펴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외워야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자신의 힘이 생기질 않아. 얘가 퍼졌어. 가서 엄마가 이렇게 일으켜줘 버리면 걸어다니는데 빨리 숙달 되겠어요? 놔둬야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여시하면 일시 뭐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가서 책 펴지 말고 혼자 낑낑거려야 돼요. 뭐시지? 그 다음에 뭐시죠? 응? 그 낑낑거리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힘이 다 길러지는 순간이라는 거 아셔야 돼. 자기 힘이. 응? 그때 우리 뇌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야. 이게 무엇이지 하고. 그 찾는 거에 그 동작들이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응용력이라고 그러죠. 그 응용력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막 하다가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도 책 봐서는 안 돼.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다가도 딱 나타날 해결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면 그때 이제 가서 책을 보더라도 웬만하면 보지 말고 버텨야 자기가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두 시간 딱 설명을 들은데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수동적인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수현정보사 잘하겠지만 남 앞에 가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서 다시 내 것을 씹어서 뱉어내야 돼. 그런데 남이 얘기해 준 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그대로 전달하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서 막 씻고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 과정이 책 안 보고 돌아가서 막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뭘 한두 가지 발심 얘기 처음에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였지 생각 안 날 거야 아마 집에 가면. 응? 그러면은 거기서 그만둬버린 게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방법인데 그러지 말고 계속 꼬리를 물고 자꾸 늘어져야 된다니까. 에? 발심이란 말 다음에 또 뭔 얘기가 있었지 하고 계속 어디 보지 말고 물어지고 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절로 풀려. 그게 왜 풀리냐면은 우리 몸뚱아리는 듣고 있었어. 내가 의식적으로 듣는 그 콩알 아니 나달 하나 정도 양이지만은 의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몸은 다 듣고 있었어. 그래서 그 몸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부 끄집어 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참고 막 내가 애쓰고 낑낑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알고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 현몽해 준다니까. 이것이다 하고. 이거 믿겠어요? 이게 실제 과학적인 사실이라니까. 응?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내가 저도 이제 경전을 몇 번 읽었는데 외워지질 않아. 건강경 그거 뭐 수천 번 보는 게 건강경인데 어느 대목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려면 되질 않아.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 적극적인 공부를 안 했었더라고. 딱 덮어놓고 어느 부분에 뭐가 있었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많이 읽어놨기 때문에 나는 알 것이라고 생각했어. 응? 이건 뭐 아는 거. 그랬더니 실제로 구체적으로 갖다 써보려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내 것이 없어. 응? 그 우리말에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내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꿰는다는 그 역할을 내가 이 행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유마경을 아무리 이렇게 1년, 2년 들었어도 아까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남는 게. 그럼 남아서 내 것이 되려면은 딱 한 줄이라도 어느 부분에 무슨 부분이 있었지 하고 자꾸 낑낑거리고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확 돌았을 때 비로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쓸데없이 또 이런 얘기 오래 했네. 자, 우리는 우리 신체의 능력은 이와 같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뭐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하려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아주 가지면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내 몸이 도와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해 준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별로 머리에 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 것이 될 줄도 이제 대충 이해가 됐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뭐하게.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면은 실생활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게. 응? 그럼 단 한 줄을 공부를 하도 내 것으로 만들면은 바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돼. 응?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때를 한번 봅시다. 78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신여 부운 수유 변멸. 시신여전 염념부주. 시신무주 위여지. 시신무와 위여화. 시신무수 위여풍. 시신무인 위여수. 시신불실 사대위가. 시신이공 이야아소. 시신무지 여초목 와려. 시신무작 풍력 소전.
시신 부정 예약 충만 시신이 허위 수가이 조욕 의식 필기 마멸 시신 위제 백일 병내 시신여 구정 위노 소핍 시신 무정 위요 당사 시신여 독사 여 원적 여 공치 음계 제입 소공성. 여기서 본인까지 이 몸뚱아리를 아주 그냥 왼수 취급해놨어요. 응? 아주 몹쓸 놈으로 지금 규정을 한 거예요. 응? 자, 지난 앞 시간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마경 설법이에요. 유마거사 앞에서 지금 이 몸뚱아리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 때 제가 반대로 설명을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몸도 이 시신여 부원이란 말은 뜬구름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뜬구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응? 그냥 무상하게 생겼다 사라지고 그런 거니까. 응? 수없이 순간순간 변했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비율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부운이란 말은 뜬구름이란 말은 나쁜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뜬구름 우리가 한번 쳐다봅시다.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 근데 왜 나쁘게 비유를 했지?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글자 이대로 쫓아가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뜬구름 같다. 아주 나쁘죠?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은 너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흔한 예로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칼을 주방장에 쓰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은 강도가 쓰면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쳐다보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비유를 들 때 저놈은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거라고 비유를 자꾸 들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인생무상, 예를 들어서 경전에 인생무상이란 말이 딱 나왔어. 그러면 나쁘요, 좋아요? 나쁜 느낌이 팍 들어오잖아. 무상하니까. 그 여기서 신여 부운하니까 그냥 기분 나쁘잖아. 응?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진짜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실제로 떠다니는 구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얼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시각적으로 좋아요. 응?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가 저렇게 좋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걸로만 해석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전 해석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또 머리 좀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많이 빠져 있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응? 그리고 부처님 같은 깨달으신 분이 말했으니까 이건 진짜 철칙구로 생각하는 거야. 인생 무상하다고 했지. 이 몸은 뜬구름이라고 했지. 그런 것 같이 느껴지잖아. 응? 그런데 제가 뜬구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다. 얼마나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안 와닿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우리는 지금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공부가 아무리 들이대가지고 그냥 있는 것 막 예골수로 외우고 있고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이 몸뚱아리는 뜬구름과 같으니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니까 집착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응? 응?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 수없이 하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집착. 여러분 집착하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되잖아요. 집착. 응? 그럼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 집착이 아니에요. 어? 우리 산다는 것까지 그 집착을 버려야 해? 그럼 우리는 죽어야지. 응? 그러면은 야 그럼 어디까지 집착을 하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그냥 집착하지 마라 이런 소리만 듣기 좋아하지. 그러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란 말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수유 변멸. 이건 이제 왜 그런지 나오네. 수유는 잠깐입니다. 한순간에 변화에 사라진다. 그래서 나쁜 거라는 거야. 여러분도 나이 들어가지고 꼰대가 돼가지고 죽지도 않고 지키고 있으면 젊은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갈 사람은 가야 되잖아. 변할 건 아니, 나이 들었는데, 이 머리 색깔도 새카매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동안으로 흐르고 있으면, 좋게 얘기하겠지만은, 안 좋은 거 정상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은 주름도 있고,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걸음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나이 든 것이지. 그러다 병들고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수유 변멸이란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수유 변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응?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나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반대로 좋은 것이라는 대답을 지금 이끌려고 질문한 건데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 누가 이걸 정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기준을 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더 살고 싶잖아. 응? 안 죽고 살고 싶지. 그러니까 수유 변멸이란 말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의 세계는 기분 좋고 나쁜 게 없다니까. 내가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루에 많은 일어난 생각 중에 내가 선택을 해. 그런데 요 생각이 지금 공부하는데 일어났어. 기분 나빠. 그렇게 지금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어. 빨리 이 환경이 수유 변멸하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 빨리 변해가지고 다른 상황으로 지금 옮겨갔으면 좋겠어. 이런다면은 수유 변멸이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가 무엇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빨리 자기가 캐치를 해서 그냥 선택을 할 뿐이죠, 선택. 응? 이 선택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지금 밖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 1번 2번 내 몸 상태.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가 공부하자고 하면 듣겠어요? 좀 쉬는 것이 쉬려고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응? 내가 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시간에 시간 내서 공부하자고 하면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일하러 갈 거 아니야. 이게 어디에 기준이 있냐면은 내 지금 신체 상태, 몸. 응? 그러니까 첫째는 환경. 응? 두 번째는 몸 상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전부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전이 좋고 부처님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 3일 굶겨봐요. 경전으로 눈이 가겠어요? 밥 한 떡으로 눈이 가겠어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게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입만 살아가지고 경전이 어쩌고 깨달음이 어쩌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저 허공에 참 소리 있구나.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가 이걸 실질적인 공부라고 그래요. 실제 공부. 실제 공부라는 건 뭐냐면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응? 그리고 욕망이란 게 뭐고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은 뭐 깨달음이고 뭐 열반이고 이런 소리 해도 결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아주 수확한 그런 계획이 있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전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욕망만 그대로 따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다스리고 조절해 가자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됐죠? 네. 지금 좀 쉬자고 신호가 왔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응.